안녕하세요. 행복동이 패밀리 행복동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남매 훈육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남매 많이 싸우죠. 우리 아들이랑 딸도 엄청나게 싸워요. 네, 어제도 한참 싸워서 아내도 막 이만큼 올라오고 저도 이만큼 올라와서 한따까리 했죠. 네, 이게 다 일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훈육. 네, 답답해요. 저는 어저께 훈육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남매 훈육 관련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미디어의 영향이 참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딸이 요새 흔한 남매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흔한 남매의 동영상을 보고 우리 딸은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남매는 원래 사이가 안 좋아. 그죠? 남매가 원래 사이가 안 좋을까요? 우리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자 형제끼리는 되게 사이가 좋고, 남자 형제끼리 맨날 싸우고, 남매는 서로 남남이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남매는 사이가 좋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미디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 우리 아이들이 남매가 왜 사이가 좋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미디어를 어떻게 좀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또 선별된 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몇 년이 지나면 또 볼 것들인데 어떻게 되나 고민 되게 많아요. 미디어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훈육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첫 번째로 방금 얘기 드렸던 거는 미디어에서 남매는 사이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가 좀 문제였다는 얘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저희 아이들이 기질의 차이가 좀 있어요. 저희 딸은 행동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무언가 있어도 막 나서서 막 하고, 생각보다 몸이 좀 먼저 움직이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맨날 팔도 부러지고 화상 있고 다리 부러지고 막 이래요. 이제 그만 다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은 규범형이에요. 규칙을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들이랑 같이 나가면 되게 편해요. 야, 일로 가면은 위험하니까 안 돼. 그럼 나중에 물어. 아빠 여기 위험하니까 안 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딸은 같이 손잡고 나가면 딸 여기 위험하니까 가면 안 돼. 응, 알았어. 좀 이따가 다시 위험하게 가면 안 된다고. 응, 알았어. 위험하게 가면 안 된다고. 알았어. 이게 저희 딸이랑 대화예요. 네. 이게 행동형과 규범형이 약간 좀 차이.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나서 놀면 얘는 규칙을 지켜야 되죠. 여기로 가면 안 된다고 했어, 누나. 알았어. 안 된다고.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질적인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새 또 이렇게 아이들 관찰해 보면 이 또 싸움의 악순환 패턴이죠. 악순환 패턴.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둘이 잘 놀다가 동생이 갑자기 혼자 놀고 싶어 해요. 그러면 누나도 다시 놀다 심심하잖아요. 같이 놀면 막 괴롭혀요. 그러면 동생이 싫다고 막 이러다가 둘 중에 한 놈이 한 대 얻어맞죠. 그러면 짜증을 내거나 울면서 이렇게 또 막 싸워요. 또 다른 패턴이 있더라고요. 동생이 아무리 규범형이라도 동생이다 보니까 깐죽대요. 엄청 깐죽대죠. 그래서 동생이 막 깐죽대니까 누나가 에이씨 하고 막 한 대 때리거나 막 협박을 해요. 그러면 동생이 또 막 이러죠. 그러면 누나는 한 대 맞거나 누나 또 한 대 맞거나, 그럼 또 울면서 짜증을 내거나 또 싸우곤 해요. 이런 약간 어떤 악순환 패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집마다 패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거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이런 악순환 패턴을 좀 깨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칼럼에 한번 썼었는데, 훈육에도 약간의 원칙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생이나 누나는 사랑의 강탈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죠.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은 좀 커서 좀 덜할지 모르겠는데,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누나만 사랑하면 동생이 누나 질투하고요. 동생만 사랑하면 누나가 동생을 질투를 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고 공평하게 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좀 극단적인 방법이긴 한데 저희 집에 커다란 인형이 2개씩 있는 게 한 3개 정도 있어요. 되게 깐난쟁이 아기였을 때인데 한 3살, 1살 때 이럴 때 뭐 4살, 2살 때인데 누나가 이따만한 인형을 사고 싶어 해요. 그래서 누나만 사줘도 인형이니까 전 둘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자기도 갖고 싶다 난리를 피는 거죠. 근데 안 된다 생각을 했다가 그래 너도 아이니까 그래 그러면 네 갖고 싶은 거 갖자 해서 마트 가서 다시 아들 손잡고 가서 마트에 사가지고 다시 왔어요. 물론 그러고 뭐 한 1년 정도는 썼으려나요? 뭐 한 몇 개월 정도 쓰다가 어디 저 놀이방 구석에 박혀있죠. 안 쓰죠. 누나는 그래서 가끔 꺼내서 갖고 놀긴 하는데 그런 게 몇 개가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어쨌든 똑같은 2명인데 한 명을 차별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 동생이나 누나는 사랑의 강탈자라는 생각을 하고 누구 하나한테 너무 좋아하고 분명히 있어요.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덜 아픈 손가락은 있죠. 또 더 이쁜 자식이 있긴 해요. 그렇다고 이쁜 자식만 너무 이뻐하면 막내는 힘들어해요. 저희 주변에 그런 집들 좀 있어요. 부모는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누나가 말도 잘 듣고 착하고 공부 잘하고 이쁜데 막내는 조금 말썽 피고 막 이러죠. 그러면 얘한테만 막 구박을 하고 누나는 되게 이뻐해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 참 안쓰러워요, 막내가. 근데 부모는 잘 몰라요. 그렇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를. 왜냐면 분명히 본인들은 그때 힘들었거든요. 얘가 찡찡대는 걸.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아이들 동일선상에서 남매를 놓고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2번째는 가장 얘기 많이 하죠. 코칭, 마음 코칭. 마음을 좀 알아줘야죠. 그래서 저도 아무리 화가 나도 저희에게는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누나가 막 했잖아. 누나가 그렇게 해서 너 속상했구나. 그래, 그래서 힘들었구나. 근데 누나가 있잖아. 누나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나가 오죠. 제가 뭐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네가 속상했어? 힘들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저는 좀 약간 남자라서 공감 능력이 조금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공감을 100%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습관적으로 얘기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아이들이 대화한 거에 이어서 힘들었구나, 걱정했구나, 고생했구나, 마음이 아팠구나 이런 말들을 써가면서 이렇게 좀 마음을 알아줄 노력을 하죠.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도 그냥 습관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마음을 좀 풀리도록 해주는 게 제 생각이죠. 그리고 3번째는 부모가 조금 함께 해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너무 이렇게 싸워서 너희들끼리 가서 알아서 풀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나랑 같이 놀아보자. 저는 그걸 어렸을 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힘들어요. 둘이 막 싸우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하면 예를 들어서 저런 거죠. 아까 패턴 중에 둘이 막 놀아요. 노는데 동생이 안 논다고 가요. 그래서 누나가 막 같이 놀자고 막 하다가 둘이 막 싸운단 말이에요. 보고 있다가 그럼 아빠도 같이 놀자. 가서 놀아요. 이렇게 놀면 또 언제 했냐는 듯이 되게 재밌게 놀고 화해를 하고 풀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훈육 방법 지금 시간이 또 쭉 갑자기 많이 가서 훈육 방법 그냥 말만 해보면 저희는 따로따로 훈육하는 거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해요. 어느 날 우리 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 제 앞에서 혼나는 걸 싫어요. 그래? 너 나가 있어. 동생 나가시라 그러고 안방에 데 가서 앉아서 얘기를 하죠. 저 얘기를 하고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고 누나 나가. 너 동생 들어오라 그래. 동생도 막 얘기를 따로따로 얘기를 하죠. 자존심이 상하나 봐요. 같이 싸운 상대 앞에서 혼나는 거.
물론 얘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냥 잘못했어도 동생 앞에서 혼나는 게 싫은 것 같더라고요. 동생도 그러다 보니까 누나 앞에서 혼나는 거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있었고, 저런 거 있어요. 저희 규칙 있죠. 때린 놈이 먼저 우선 잘못이야. 둘 다 잘못했지만 때린 아이가 우선 더 큰 잘못을 했으니까 때린 아이 먼저 훈육을 해요. 사실 저도 이제 가끔 막 얄미울 때 있어요, 우리 아들. 이렇게 탕 쳐요, 뒤통수를. 그러면 딱 쳐다보세요. 아빠! 때린 사람이 잘못했대. 아빠 잘못했잖아. 사과해!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기준 있죠. 때린 아이를 먼저 훈육을 하고요. 그리고 훈육할 때는 이거 제가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단호하고 담백하게 감정을 안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감정을 집어넣더라고요, 제가 자꾸. 그래서 감정을 안 집어넣고 좀 담백하게. 그래서 제가 저런 강의를 저런 얘기를 해요. 로버트처럼 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야, 너 저러면 되면 안 돼. 야, 너 저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로버트처럼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감정이 올라오는 게 좀 자제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저도 잘 안 돼서 어렵긴 하지만 갑자기 이 영상 찍기가 생각나네. 저도 로버트처럼 좀 많이 얘기를 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부모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함께 하기도 하고 전 둘이 가서 폴라고도 해요. 둘이 얘기를 해서 아빠한테 와. 가서 다시 얘기를 하고, 그래, 얘기 잘 안 됐네? 가서 다시 얘기하고 와. 그래서 둘이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자, 최근에 이제 이 얘기는 예전에 제가 많이 했던 얘기고, 최근에 곰곰이 고민을 좀 해봤어요. 고민을 해보다가 내가 막 뭐라 하거나 저들끼리 막 싸우면 나 이런 벌을 받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나쁜 거 같은 거예요. 왜냐면 긍정의 언어가 아닌 약간 부정의 언어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긍정의 언어를 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칭찬을 한번 해요. 칭찬.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밥을 먹다 갑자기, 자, 우리 오늘 저녁밥 먹을 때 있어요. 자, 오늘 가족들한테 칭찬 하나씩 해보자. 한 가지씩. 처음에는 한 두 가지, 세 가지 생각을 했다가, 이거 두 가지, 세 가지 하면 죽도 밥도 안 되겠다. 한 가지씩만 해보자. 한 사람 앞에 한 가지씩만. 그래서 제가 먼저 했죠. 엄마는 오늘 요리를 이렇게 해주고 우리한테 이렇게 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워. 우리 딸은 아까 동생이랑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데 그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 멋졌어. 우리 아들은 아까 운동을 했는데 공을 빵 쳤는데 그 공이 진짜 멀리 날아갔는데 그렇게 다리 힘이 세졌다니 그걸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우리 딸은 얘가 아까 나랑 놀아서 고마워. 우리 아들도 누나가 나를 고마워줘서 엄마 이래줘서 고마워. 이렇게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예요. 칭찬에도 요령이 좀 있죠. 밥 해줘서 고마워. 놀아줘서 고마워. 이게 아니고요. 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무엇을 왜 놀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칭찬에 요령이 있어요. 그냥 고마워하면 되게 성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어저께 이제 우리 아들이 아빠 칭찬 하나 해줘야지 했더니 딱 그래요. 아빠 멋져서 고마워. 아빠가 언제 멋졌는데? 아빠가 아까 놀이터에서 열심히 뛰어다닌 게 너무 멋졌어. 그렇구나.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언제 멋졌는지. 엄마가 요리를 해줬어요. 엄마 요리를 해줘서 고마워. 엄마가 어떤 요리를 해줬는데? 엄마가 아까 소세지를 이렇게 해줬는데 그게 너무 맛있었어.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칭찬해. 이런 식으로 칭찬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부모도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야죠. 배려 잘해서 고마워가 아니고 아까 우리 딸이 동생이랑 공부를 하는데 동생이 모르는 거를 너무 친절히 가르쳐 주더라고. 그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 그래서 칭찬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칭찬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어저께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둘이 막 싸웠어요. 우리 남매가 둘이 막 싸우길래 자, 그럼 둘이 가서 이야기하고 와. 어떻게 할 건지. 막 얘기해서 어쩌고 어떻게 또 싸우면 어떻게 할 거 어떻게 막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하다가 자, 니네
그래? 그럼 싸웠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자, 기마 자세! 요새 다리, 하체 힘 키우려고 기마 자세 몇 번 했거든요. 딸이 한마디 해요. 아빠, 왜 자꾸 말이 바뀌어? 어떤 말? 우리 싸우거나 혼날 때 기마 자세가 아니고 이제 칭찬하기로 했잖아. 저 순간 저도 까먹었던 거죠. 그래. 기마 자세도 하고 칭찬도 할 거야. 자, 앉아봐. 이제 우리 칭찬 한마디씩 하자. 칭찬 한마디씩 하고 좀 웃으면서 좀 끝냈죠. 칭찬에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는 말도 있듯이 칭찬하기에는 긍정의 언어를 상대방한테 전달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훈육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얘기해주고 싶지만 길게 얘기하면 또 재미가 없을 테니까 이 정도에서 얘기를 끊도록 할게요. 제가 가장 핵심을 생각하는 건 남매가 싸울 때 어떻게 선순환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항상 악순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패턴이. 그러니까 선순환의 패턴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끼리 나중에 제가 뭐 죽더라도 또는 우리가 아이들끼리 커가지고 아이들 또 자녀들이 나와서 서로 이렇게 할더라도 사이좋은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거죠. 저는 그 선순환의 방법으로 우선 칭찬하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뭐 조금은 좋아졌어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조금은 좋아졌는데 이거 하다가 뭐 이게 익숙해지면 또 다른 선순환의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아이들 남매가 또 가족이 서로 화목한 모습 되길 바라겠죠? 부모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좋은 선순환의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